부모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11가지 원칙.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첫째, 사랑과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가치가 성과나 업적에 좌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독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것은 자녀의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 책임을 점진적으로 부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장난감 정리나 간단한 집안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시간 관리나 용돈 관리 등 더 복잡한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패나 실수는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됩니다. 부모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녀가 문제 해결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열린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면 자녀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열린 소통은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만듭니다. 정기적인 가족 대화 시간을 마련하거나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관심사, 고민, 꿈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지지는 자녀에게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는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열린 소통은 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모가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한다면 자녀는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 첫째, 거짓말은 부모-자식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자녀는 이를 예리하게 감지하며 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변명을 만들어내는 대신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태도는 자녀에게 강력한 도덕적 본보기가 되며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듭니다. 또한 부모의 정직함은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비난과 비교는 자녀의 자아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 내 동생처럼 못하니? 와 같은 말은 자녀 간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대신 각 자녀의 고유한 재능과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떨어졌을 때 꾸짖기보다는 지난번보다 수학 점수가 올랐네. 열심히 노력한 게 보여. 와 같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셋째, 감정 폭발은 가정 내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모가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면 자녀는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빠 엄마가 화가 났어. 잠시 진정한 뒤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건강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족 활동, 예를 들면 운동이나 산책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무관심은 자녀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대신 눈을 맞추고 집중하여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그때 내 기분이 어땠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거나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피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자녀는 더욱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첫째, 정직은 인격 형성의 근간입니다. 작은 거짓말은 괜찮아 라는 식의 타협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변명을 만들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롭습니다. 대신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함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신뢰와 자존감을 쌓는 데 필수적임을 설명해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정직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거리라고 해서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습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위해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이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학교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 독서, 예술 활동, 체험 학습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 방법을 찾아주고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시에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불량식품이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대신 운동, 독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 등 다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아이의 집중력, 학업 성취도,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4가지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부모 자신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와 습관들은 아이의 성장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지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건강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